안녕하세요. 노후가 막막할 때 따뜻한 길잡이 노후를 부탁해입니다. 4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아시나요? 그게 뭔지 바로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시죠. 기초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께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처음엔 이거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지만 막상 신청하고 나면 복잡한 소득 인정액 기준에 걸려 탈락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 30평도 안 되는 오래된 주택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생활비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집이 재산으로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서류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실제 생활은 넉넉한데도 기준을 교묘히 피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선정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로 어르신들 중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며 점점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 일부는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4월 25일부터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르신께서 받는 각종 공적이전 소득,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실업급여 등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이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소득 산정 제외 또는 산정 시 일정 비율만 반영하도록 조정된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이나 보험급여처럼 생활보장을 위한 성격이 강한 급여는 전액 또는 일부를 소득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도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계산되면서 실제 소득보다 높게 잡히는 왜곡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탈락했던 분들 중 일부가 다시 기초연금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물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국가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작은 농지 하나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실에선 벽이 높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원비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애들 핑계 대면서 나라에선 아무것도 안 해줘. 그 애들도 자기 살기도 바쁜데 말이야.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필요한 분들이 탈락하는 한편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자산을 분산하고 위장전입을 해서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 일부는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국가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상 선정의 방식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이라는 숫자만으로 사람의 삶을 재단하다 보니 실제로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해서 탈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 단지 복지 사각지대만이 아닙니다. 세금의 낭비, 국민의 불신,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국가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복지제도에 대한 감시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받았지? 라는 궁금증에서 왜 나는 못 받았지? 라는 문제의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 언젠간 우리 자신이 이 사각지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연대입니다. 복지를 단순히 혜택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지지하는 권리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나라에서 나를 돕는구나. 내가 어려울 땐 이 사회가 나를 지지해주겠지. 그런 신뢰가 있어야 진짜 따뜻한 복지가 시작될 수 있겠죠. 물론 이번 기초연금 개정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나 실제 생활 형편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재산 기준 같은 근본적인 구조는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득 산정 제외 항목이 확대되긴 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즉,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함께 나눈다면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를 부탁해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 노후 준비, 그리고 삶의 작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노후를 부탁해였습니다.